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은 그다지 신통치 못해요.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 흐름은 신통치 못한지 그 이유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적절한 주가 수준은 얼마일지,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을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돼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장사를 잘해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실적 전망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 전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공장 가동률 그리고 5공장 착공 시점, 실적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으로 에피스 실적이 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실적 전망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누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평가 논란입니다. 이 고평가 논란 상당히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주가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그 주가 수준 한번 평가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실적 컨센서스 및 전망,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2년 4분기 실적인데요. 실적 컨센서스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보시듯 매출 8천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듯 실적 전망 대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전부 20% 이상 더 초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또 20%가 더 높은 실제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원인은 높은 가동률,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생산 설비가 상당히 효율화되면서 생산성도 향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높은 가동률 그리고 생산성 향상 다 전망을 했어야죠. 왜 이거는 놓치고,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20%나 초과하는 이런 서프라이즈를 그냥 놓쳤을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이번 분기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분기를 계속해서 쭉 보면요. 적게는 7, 8% 수준에서 많게는 40%까지 그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실적 컨센서스가 문제다라고 보고요. 서프라이즈가 반복됩니다. 놀랍지 않은 서프라이즈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하면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별로 신통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실적 전망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 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컨센서스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망을 해야 된다, 앞서서 좀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면 CMO 사업입니다. 바이오 위탁 생산 사업인데요. 현재 1, 2, 3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 2, 3 공장만으로는 앞으로 실적 성장이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4공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부분 가동 중에 있는데 23개월 만에 부분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2년 한 해 동안 1공장, 2공장, 3공장 3개의 공장만으로 2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4공장이 얼마나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인가가 앞으로 성장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4공장에 대한 실적 기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공장은 단일 공장 최대 규모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24만 리터의 양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 가동 중이고 하반기에 들어서 아주 풀 가동하겠다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가동률을 30%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24년에 걸쳐서 25년에 풀가동이다, 전체 100%다라고 할 수 있는 가동률 80%를 가정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사공장에 대한 실적 기여는요. 2023년에 약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2조 5천억 원, 그리고 2025년까지 해서 총 가동률 80%를 가정할 때 3조 3천억 원의 이 전체 이 CMO 매출이 예상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6%가 그렇게 해서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0%였죠. 사공장이 기여하면서 16%까지 그 실적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오공장에 대한 기대까지 좀 감안을 해볼까요? 이 오공장이 아직은 실체가 없습니다. 착공도 하지 않았고 규모가 얼마가 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 오공장이 실적에 또 얼마나 기여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공장은 제2 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제1 바이오 캠퍼스가 돌아가고 있죠. 1, 2, 3, 4 공장이 제1 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서 있고요. 제2 바이오 캠퍼스의 부지는 이미 작년 7월에 매입까지 끝났습니다. 제1 바이오 캠퍼스 대비 30% 더 넓은 면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고요. 5공장 이후의 공장들이 제2 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착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해서 4공장이 풀가동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또 성장이 정체되겠죠.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5공장이 돌아가야만 또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4공장의 그 선례로 볼 때 2023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야 2025년 하반기에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공장이 2023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공장의 그 전례를 생각해 볼 때 2025년 하반기에 그 가동률을 30%로 가정했습니다. 자, 또한 제2 캠퍼스가 훨씬 더 넓은 부지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공장 대비 그 규모는 20%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넓어진, 더 확대된 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도 4공장 대비 10% 더 비싸다,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2025년에 이 5공장의 실적 기여는요. 기존에 3조 3천억 원에 더해서 6천억 원이 더해진 3조 9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기존의 그 연평균 16%의 성장률이 기대됐었는데요. 여기에 5공장까지의 기대를 더하면 연평균 26%의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CMO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도 좀 볼게요. 기타 부분으로 CDO 사업이 있죠. CMO 사업은 위탁 생산 사업입니다만 CDO 사업은요, 바이오 위탁 개발 사업입니다. CDO의 부문에서 위탁 개발을 하고 CMO 사업 부분에서 위탁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기타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기존에는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4월에 나머지 50%를 다 편입을 해서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모든 실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 전망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실적 전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게 되죠. 자, 이 두 부문의 사업들 전부 반영을 해보면요. 주요 가정으로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성장률은 기존 성장률을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새로운 신규 바이오시밀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요. 이런 신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요. 기존 성장률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서 좀 다소 보수적으로 실적 전망을 반영을 해보면요. 2022년에 이런 기타 부문들까지 반영을 해서
매출이 3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으로선 최초로 매출 3조를 2022년에 돌파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실적이 성장을 해서 2023년에 약 4조 원, 2025년에 6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그래서 CMO 사업 부문만으로는 26%의 그 매출 성장률을 예상했었는데요. 이 나머지 사업들이 더해져서 연평균 성장률 32% 기대됩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주가 수준이 높은지 평가를 해보고요. 그 평가를 위해서 셀트리온과 그 주가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척도는 PE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PER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항상 이렇게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분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항상 뭐 대비해서 봅니다. 그냥 보지 않고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자, 분자에 시가총액이 있어요. 시가총액, 즉 주가 수준을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분모에 순이익이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즉 주가 수준이 얼마냐, 이걸 보는 게 PER인데요. 순이익이 높다. 그렇다면 주가도 그만큼 그 비율대로 높아야 한다. 그게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다. 그런 얘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 고려할 때 PER 72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37로 계산돼요. 무려 거의 2배의 주가 수준이죠. 자, 이래서 셀트리온을 생각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높다. 주가 수준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기업인 경우 주가가 크게 뜨고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도 매우 올라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셀트리온 대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그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요. 자, 그런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 대비해서 PER 수준을 보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PEG라는 지표인데요.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입니다. 이 지표는 이익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고요. 자, 분자의 PER이 있죠. PER을 보겠다, PER 수준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모의 이익 성장률이 있어요. 성장률, 즉 성장 기대감 대비해서 PER 수준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장률이 2배야? 그렇다면 PER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같은 PER 수준이야. 이게 바로 PEG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서 전망을 했죠. 32%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 컨센서스의 그 성장률을 적용을 해보면 PEG 밸류에이션이 서로 2로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셀트리온 대비 삼바가 훨씬 더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의 2배나 되는 이 PER 밸류에이션이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거의 같다. 2로 거의 같다라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PER 결코 높은 게 아니야. 삼바는 셀트리온과 비교할 때 거의 같은 수준의 그 주가 수준이야 라고 PEG 밸류에이션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얼마가 적절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PEG 밸류에이션 2다. 상당히 고평가된 것은 맞습니다. PEG 밸류에이션은요, 1이 적정 수준이고요. 0.5면 강력 매수, 1.5면 강력 매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1.5도 넘어선 2예요. 매도 의견이 다분한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셀트리온도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주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PEG 밸류에이션 2 분명히 높은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주가가 그럼 적절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 부분을 더한 것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그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서 PER, PEG 밸류에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PEG 밸류에이션은 이익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익 성장률 곱하기 PEG 밸류에이션을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PER 밸류에이션이 나오죠. 자, 먼저 로직스는 앞서서
에피스 부분을 덜어내고 나머지 그 CMO, CDO 그 부분을 덜어내면 성장률이 34.9%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PEG 밸류에이션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1을 적용을 합니다. 앞서서 2는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목표 PER 34.9가 얻어지고요. 에피스 부분만 떼내서 그 성장률을 보면 25%입니다. 그리고 PEG 밸류에이션 역시 적정 수준인 1을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목표 PER 25 도출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적정 시총 좀 생각을 해볼까요? PER 밸류에이션을 할 건데요.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죠. 따라서 순이익의 PER 밸류에이션 곱하면 목표하는 시총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순이익이 2025년 예상되는 순이익이 1조 3,200억 원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목표하는 PER 밸류에이션 34.9 얻었죠. 이것을 곱하면 목표 시총 46조 2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이번엔 삼성바이오 에피스인데요. 마찬가지로 2025년 순이익 4,400억 원 예상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PER 25 도출했죠. 곱하면 목표 시총 11조 원 도출됩니다. 그래서 총 목표 시총이 57조 2천억 원이 도출되고요. 목표 시총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80만 3천 원 나옵니다. 최근 주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이 목표 주가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까요? 시장은 2025년 5공장 가동까지 기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에 5공장 가동까지 가정해서 밸류에이션한 결과가 80만 3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CMO 사업만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공장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공기를 앞당긴다든지 해서 실적을 더욱더 크게 기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주가는 좀 성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우리는 에피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에피스의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는 고려하지 않았죠.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에피스에 자세히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 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